정부가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며 금융권 내 규제와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단위 인수합병을 노리는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업 인수합병 진행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 대응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 호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에서 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심의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양분화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값 격차가 지난 5년간 2배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중형 아파트 가격 차이가 7억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한강 이북 지역과 한강 이남 지역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각각 5억 7,872만 원, 9억 391만 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가 3억 2,5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엔 한강 이북 지역 11억 9,893만 원, 한강 이남 지역은 18억 9,970만 원으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는 7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10억 초반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강 이북의 경우 금리 영향을 받지 않아서 똘똘한 채의 인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5월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각각 4억 744만 원, 4억 9,919만 원으로 9,175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5월엔 한강 이북 지역 6억 3,386만 원, 한강 이남 지역은 9억 3,233만 원으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전세값 격차는 2억 9,847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업계에선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역세권, 한강변 우수학군 등의 입지가 뛰어난 곳에 몰리고 있어 집값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며 새 정부는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앉혔습니다. 금감원의 칼날이 이전보다 날카로워진 셈인데요.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번지며 금융권 내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첫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이라는 구도가 갖춰지면서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는 물론 업계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사모펀드 관련된 개별 펀드 사건들은 금감원에서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은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에 횡령 사모펀드 등 내부 통제 이슈를 겪었던 은행들이 잔뜩 움츠러드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이 또 하나의 여의도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금감원을 보는 금융권 내 시각도 우려스럽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시장 신화적인 접근보다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제재 중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최근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나 검찰 출신으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이 원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고 금융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감독 규제로만 접근하지는 않을지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똥이 주류주에 옮겨붙었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졌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일부 주류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은 지난 2일과 3일 누적 2.57%, 하이트진로는 3일과 7일 4.59%,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같은 기간 0.35% 하락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에 가입한 운송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오비맥주는 물류위탁사 소속 화물차주 대부분이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참이슬과 진로 등의 하루 평균 출고량은 평소 59% 수준으로 급감했고, 오비맥주의 출하량은 평소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주류 발주 제한에 나서며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주가가 내려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업의 여파가 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는 만큼 지난 4일부로 이 전당 하루 한 박스 정도 발주 제한을 좀 걸어놓으면서 좀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 만큼 파업 영향이 사라지면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량 관련 이슈가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가정시장 중심으로 그 주류 시장 형성을 했다면 이제 다시 유흥 채널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새 주인을 찾는 조 단위의 M&A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A를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하반기 M&A 시장에 대여급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조 단위 매물은 총 7곳으로 규모만 21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한운시스템이 약 7조 원으로 SK온 지분투자, 롯데카드 순으로 수조 원대의 몸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최근 홈리빙 1위 기업인 모던하우스와 2차전지 핵심 소재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합세하며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외에도 버거킹과 매드포갈릭 등 인기 프랜차이즈 업계도 M&A 시장에 뛰어들며 시장의 관심도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 M&A 진행 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확률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네, 기업 매출도 이렇게 오히려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M&A를 하면 몸값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M&A가 활발해지기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부진하자 한운시스템과 일진 머티리얼즈는 올해 초와 비교해 오늘 기준 각각 17%, 38%가량 주가가 하락하며 온전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M&A가 원활하게 성사되기 위해선 우선 증시 회복이 관건이란 의견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업계를 달군 화두, 간편식이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해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비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판매를 넘어 비건 외식 사업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비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시장은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심은 지난달 서울 잠실에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을 열며 본격적으로 비건 외식 사업에 나섰습니다. 농심의 대체육 기술을 집약한 포리스트 키친은 비건 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코스 요리 중 3가지의 대체육을 사용합니다. 최근 가치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체육과 비건 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각 식재료 본연의 맛과 대체육과의 조화를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고요.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비건 푸드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풀무원도 적극적입니다. 풀무원은 지난달 식품기업 가운데 첫 비건 인증 레스토랑 플랜튜드를 열었습니다. 플랜튜드는 퓨전 메뉴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풀무원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앞으로 기존 브랜드 매장들을 플랜튜드로 전환하는 등 향후 비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건 음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소수자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 식품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뚜기도 지난달 비건 전문 브랜드 헬로 베지를 론칭하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론칭과 함께 내놓은 신제품 중은 오뚜기 레토르트 카레 짜장 최초의 비건 인증 제품으로 육류 대신 8가지의 자연 유래 원물을 넣었습니다. 오뚜기는 향후 다양한 비건 제품으로 헬로 베지 라인업을 확장하고 비건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오늘부터죠.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24시간 국제선 항공기 운항도 가능해지고요. 최근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공항의 모습도 일상 회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승객들과 함께 업계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시장 재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항공 규제 모두 풀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이던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 규제를 2년 2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로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과 비행 금지 시간이 모두 해제되고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격리 면제 조치도 시행됩니다. 또 이번 달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이번 달 주 762회의
운항 인가를 내렸지만 추가로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임시증평과 부정기평 허가 등의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회에서 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려 연말까지 국제선 50%를 회복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항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국제선 조기 회복, 또 항공권 가격 안정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휴가철입니다. 항공 수요가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항공업계는 올해 휴가철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59%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는 97만 2,115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게 상승했고 전달인 4월과 비교해도 47%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여객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 국제선 여객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 500만 명 이상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당장 항공사 운영에는 순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업계도 승객 맞이할 준비에 분주할 것 같은데 현재 항공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항공업계는 승객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화물기로 개조했던 여객기 일부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국제선 증편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화물기로 개조했던 A330 여객기 한 대를 최근 여객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B777 10대, A330 6대 등 모두 16대의 개조 화물기를 운영 중이었으나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6대를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바꿨던 여객기 7대 중 한 대를 지난달 다시 복원했습니다. 해당 A350 기대 바닥 내 설치됐던 24개의 화물용 팔레트를 제거하고 이코노미 좌석 283석을 재설치했습니다. 또 이를 대형항공사는 국제선 증편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번 달 유럽과 미주 노선 등을 중심으로 주 30회 이상 증편합니다. 운항 횟수는 주 159대에서 주 19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아시아나 역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노선의 운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또 항공업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에 따른 통합 LCC의 탄생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이 마무리되면 두 항공사 계열 LCC도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통합 LCC의 출범은 과당 경쟁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LCC 업계 재편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통합 LCC가 출범하게 되면 제주항공, TA 등과 경쟁하는 3강 체제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이후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고 나머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은 신생항공사인 만큼 서비스 질과 운항 경험 등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합 LCC는 진에어 26대, 에어부산 25대, 에어서울 6대 등 총 58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을 넘어 동부가 최대 규모인데요. 통합 LCC의 최대 강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항공도 통합 LCC와의 경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인배 제주항공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좀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남아있죠. 될 때 언제 될 건가, 아니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년 통합 LCC 3사가 됐을 때는 제주항공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력 집중 문제도 있고. 네, 업계에서는 통합 LCC 출범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서비스들이 좋아질지 아니면 기존 LCC의 기회로 돌아갈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짙은 요소가 많다며 LCC 업계 재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항공 규제 해제에 따른 항공업계 분위기들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등이 늘어나며 우리나라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수출이 1년 전 대비 10.8% 늘어났고 제조업이 6.9%, 서비스업이 3.8%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2.6% 감소했습니다. 명목 GDP는 20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늘어났고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1조 8,102억 달러를 기록해 10.1%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0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5,373달러로 10.5%가 증가했습니다. 1인당 GNI가 35,000달러대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신개념 조리기기 비스포크 큐커가 누적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하루 320대 이상 팔린 셈입니다. 비스포크 큐커는 전자레인지와 그릴, 에어프라이어, 토스터 기능을 한데 묶은 포인원 조리기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밀키트와 간편식 전문 업체, 유명 레스토랑, 호텔 등과 꾸준하게 협업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집밥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인기의 비결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업 대상 업체와 전용 메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유작을 모아 추모 사진전을 개최하고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열린 고 이룩 조양호 회장 추모 사진전 개막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사장 등 유가족과 외부 인사, 한진그룹의 전현직 임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조양호 회장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조 회장이 비행기에서 촬영한 하늘의 모습과 다양한 대지의 풍경을 담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여기에 풍경사진 15점, 달력 10점과 고인이 평소 아꼈던 사진집, 카메라, 가방 등의 유류품들이 공개됐습니다. 현대건설이 고급 주거 브랜드 DH의 지하 공간에 적용할 새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새 디자인은 아파트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지하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DH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현대건설을 설명합니다. 아파트 차량 진출입 공간부터 램프, 차량 통로, 주차 구획까지 입주민의 시선이 닿는 공간을 모두 디자인화했고 지하 공간 외에 이 개별동 또 커뮤니티 출입구에도 DH의 컬러와 사인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개된 신규 디자인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일부 내륙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아침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낮까지 강원도로 확대되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면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내륙으로는 내일 오후 한때 소낙성 비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29도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